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18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금요일에 나올 지표들 조금 괜찮게 나온다면 이제 조금씩 매수 타이밍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이제 조금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서 오늘 나름대로 또 지수도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구간에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수급적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면, 오늘 일단 환율이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면서 야, 이거 진짜 강달러 엄청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부터 강달러의 힘이 조금씩 약화되면서 외인들 매수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들, 선물도 지금 현재는 결국은 제법 매도가 좀 늘었습니다만, 동시호가 때까지만 해도 2천억대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동시호가를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 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이 이제 다시 하락세로 이렇게 접어든 게 뭐 추세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다만 주말 동안 나왔던 우리 정부에서 외국인들 국채 매매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자 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 이게 뭐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정도의 제도니까 그런 정도를 우리도 하겠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조금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환율에서 조금 도움을 좀 받은 것 같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환율에 도움을 좀 받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으로 외국인들 오늘 매수가 조금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오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시호가에서 2천억 이상의 매수였는데 지금 선물 시장이 끝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1,800억 정도, 그러니까 매도 우위로 끝났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근 4천억 가까이를 지금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렇게 아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었고 아마 이런 상태 같으면 내일은 조금 눌림의 가능성 만약에 오늘 미국이 또 급등 나오는 거 아니면 내일은 약간 좀 눌림의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장 들어와서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시장이 조금 눌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눌리지 않고 옆으로 기면서 그걸 다 소화를 해냈어요.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판에 지금 다시 조금 더 끄집어 올린 건데 조금 과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내일은 살짝 눌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시장 얘기부터 조금 드려보죠.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오늘 뭐 제주은행 오늘 뭐 급등이 나오면서 이 금융 섹터들, 은행 섹터들 조금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인터넷주, 조선 그리고 반도체 무엇보다 지금 오늘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시장의 지수를 다 끄집어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지난주 금요일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 쏠림이 좀 있었었고 오늘 지금 이 코스피 지수 이렇게 끄집어 올린 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이 좋았긴 했습니다만 지수 좋았던 것만큼 그만큼 다 이 상승폭들이 그만큼 나왔느냐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들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욕심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가 되면서 수급 확산이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직은 분명히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뭐 우주항공 섹터들도 좀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뭐 시장이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좋았던 섹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이게 상승 섹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정상적인 흐름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늘 뭐 이 외국인들의 6,200억의 현물 매수 중에 3,200억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이 부분이 삼성전자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 지금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적들 나오는 것 보면 생각보다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들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너무 좀 시장이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반발 매수가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삼성전자 6만 2천 원 근처까지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상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삼성 자체적인 모멘텀 때문에 들어오는 그 힘들이 좀 더 강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100%는 아니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이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일단 좀 긍정적입니다. 제가 이게 6월 한 중순부터 삼성전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 요거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랬다가 6월 말쯤에 다시 또 시장 확 밀리면서 삼성전자 매도가 좀 약간 나왔었는데 그 뒤부터 그냥 꾸준하게 지금 뭐 어떤 날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날은 좀 적게 나오는데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그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 전체의 외국인들 워낙 지금 역대 최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게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국부 펀드들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시장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 흐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 네이버, SK텔레콤, HMM, 삼성전자, 기아 정도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 LG이노텍 정도가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고캠바이오, 넥슨게임즈, 메가스터디 교육, 가온칩스, 알서포트, 오스템 임플란트,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엄청났고요. 그다음 HLB, 그다음 CZ, LNF, JYP엔터, 아프리카TV, 파마리서치, 셀리드, LX세미콘, BH,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끝선을 살려주고 마감한 것도 좋았고 다 괜찮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21선 딱 지지까지 오전에 받아주고 몸통을 가진 양봉 마감, 고가 마감,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일 지금 요거 2410포인트 정도까지 또 한번 보러 가는 미팅하러 가는 흐름이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보입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상황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6월 말경부터 시장이 물밑에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조금 도발적인 멘트로 매수 타이밍이 서서히 좀 다가오고 있다. 뭐 조금 이제 바닥이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보이는 요소들이 조금씩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고 그게 중간에 CPI가 한번 이 쇼크로 나오면서 흐트러졌었는데 소매 판매나 기대 인플레가 조금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씩 안정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매수해볼까 뭐 이런 쪽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이 물밑에서 그동안 작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아직까지는 조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지금 이거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V자로 반등이 갈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건들이 너무 안 좋아요. 분명한 건. 지금 보면 유럽,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지금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 높잖아요. 지금 빅3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둔화 우려는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21일 날 또 봐야겠습니다만 러시아 지금 가스 잠궈놓은 거 풀지 여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거 안 풀게 된다고 한다면 유럽 경제는 사실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유럽이 조금 뭐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대만 항상 나오잖아요. 2010년대 지금 초반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남유럽 위기, 이탈리아, 그리스, 뭐 스페인 이쪽. 지금 또 위험 구간들이 지금 가고 있고 이탈리아는 거기다가 지금 정치적 내용까지 있잖아요. 지금 슈퍼마리오 드라기 총재 지금 뭐 사임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빠르게 이 대처가 지금 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럽 쪽이 지금 경기도나 우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가지고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는 결국 우리나라 원화 환율 상승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내다 팔아야 먹고 사는 이 국가인데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유럽이 지금 침체를 겪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흐름은 분명히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 내년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또 미국이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게 말끔하게 끝나서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그런 상황 전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거의 지뢰밭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뢰밭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뢰밭이 빽빽하게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는 일부 지뢰들이 조금씩 제거가 되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되시는 분들, 요령껏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그런 조짐들이 지금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기존과 이전과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 주택 지표들 크게 얼어붙은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 모기지 금리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 매매 같은 경우 지금 지지난주 무렵이었죠. 취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주택 취소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택 경기가 지금 많이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까지 임대료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주택 지표들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더군다나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음 주에 나오게 될 FOMC에서는 75bp 정도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75bp는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 9월이 50이 아니라 25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CPI 발표 난 것 때문에
지금 50이냐 75냐 지금 또 이렇게 시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7월 지표들이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CPI 같은 경우에 6월 말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6월 말부터 하순 말경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국제유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곡물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희귀금속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 거의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이거 뭐 지나간 지표니 어쩌느니 사기니 어쩌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 7월 지표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단 인플레 지표들은 피크 아웃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아 보입니다. 단지 얼마큼 폭으로 둔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고용이나 그리고 경기 지표들은 견주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번 지금 주말 사이에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오늘 그 영향도 우리 시장에 있었단 말이죠. 미국도 오늘 그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미국의 소비가 아직까지는 견조하구나. 그러니까 견조하니까 금리 인상을 버티는 건데, 만약에 미국 소비가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이거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도 흔들리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서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단지 여기서 조금만 더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2280포인트 우리 시장으로 기준으로 보면 2280포인트를 다시 하회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적당선에서 눌림이 나오고 다시 올라오는, 그러면서 박스권 흐름이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박스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했던 건데, 일단 여기서 만들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밑으로 갑자기 이렇게 박스권 형태, 이것도 지금 사실은 박스권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위험성에 대한 흐름은 조금 확실히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한데, 확실히 옆으로 길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해요. 옆으로 길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옆으로 길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요 옆으로 기는 구간에서 종목들이 어떤 거는 쭉쭉쭉 가는 애들이 나올 거고, 어떤 거는 죽어라고 안 가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애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소외감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매매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올 말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고요. 아마 9월 정도까지는 조금 더 어려운 구간, 9월 이후부터는 그나마 조금은 괜찮겠지만 과거 우리 상황에 비교해서 본다면 조금 난이도는 계속 있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매매를 어느 정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가 매매를 할 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아예 조금 나는 길게 볼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뭐 시장이 이제 바닥권에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가치 투자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밑에서 조금 사고 좀 밀리면 또 밑에서 뭐 일정 시간 좀 지나서 또 밑에서 눌릴 때는 좀 사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나눠서 사서 한 몇 달 정도 이상 일정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올라오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든지, 그게 아니라면 아예 방망이 짧게 잡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딱딱 해가면서 이 자리 이탈 딱 하면 바로 손절하고요. 분명히 그 상황이 나오게 되면 매매에서 손절의 비율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심리 관리 잘 하셔야 될 거고, 자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이제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를 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은 이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오히려 혼자 하신다고 가정하면 길게 보시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매매 방식으로.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혼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망이 짧게 잡고 조금씩
내가 원래 봤던 수익률이 요만큼이었는데 나는 원래 한 요 정도를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 이제 수익의 목표 수익을 요만큼으로 조금 줄여서 봐. 뭐 그래도 요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조금씩 매매를 해 나가면서 지금 이동안 이 힘들었던 구간들에서 손실을 봤던 부분들을 조금씩 메워 나갈 거야. 요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방망이를 짧게 잡고 보시라고 해서 단타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 매매도 하나의 기술이고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분들, 이 주식 단타 쪽에 최적화돼 있으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 소수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그 부분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 명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실패 확률 확실히 높아져요. 몇 번만 실패를 연속으로 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만들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거고 욕심을 좀 덜 내는 쪽으로 이제는 당분간은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여느 시장과 똑같이 내가 예전에 과거에 했던 패턴 그대로 뭐 요 정도에서 요 구간에서 사면 요 정도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어. 라고 생각하셨던 그 부분에서 그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서 보는 게 맞는 구간이다. 지금 구간은. 그리고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면 거의 물리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잘만 내가 선택을 하면 확률을 좀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정말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구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